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마주옥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크게 오르긴 어렵지만 오늘도 이제 11월의 첫날이고 혼조권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하락폭이 좀 깊어져서요 우려가 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1900선을 중심으로 이 횡보장세 그 밴드가 좀 내려왔어요. 횡보가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이런 횡보 장세 좀 지속될 것 같은데요. 네. 큰 이유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앞두고 있어서 이것이 좀 지나야 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3, 4분기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만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4, 4분기 지금 글로벌 경기는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있고요. 네. 11월 8일 날 중국 정권 이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야 약간의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료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나마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남아 있고요. 유럽 문제도 있고요. 실적 얘기도 있고 향후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재료나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거든요. 네. 첫 번째는 미국 대선 이후에 재정 절벽을 좀 회피하고자 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 시장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절벽이라는 게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의 현금 보유 비중 이런 걸 늘리면서 실제적으로는 기업 설비 투자에도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 양상으로만 보면 어느 한쪽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상원, 하원 동시에 조금 지지를 약간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정 절벽이라는 게 양당 다 경기는 빨리 좀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에 대한 기대가 좀 나타나면 약간은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이 약간은 반등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정권 이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정권 이양을 맞춰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중에 이미 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고요. 이런 추세가 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이양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건데요. 스페인 구제금융이 좀 빨리 신청이 되면 유로 재정위기는 한층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방정부 구제금융 신청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240억 유로 정도 지방정부가 필요하고요.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자본 확충도 한 1000억 유로, 많게는 1000억, 적게는 한 600억 유로 이런 네. 자본 확충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아마 11월이나 12월 중에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이게 시기가 좀 불확실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제 4, 4분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가려져서 최근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경제지표들은 9월 중에 좀 약간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미국 3, 4분기 GDP나 국내 10월 수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약간은 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향후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좋은 재료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기존의 재료들이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아침 지금 기관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면서 프로그램 압박하면서 지수가 생각보다 좀 밀리고 있는데 예, 글로벌 자금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환율 때문에 파는 겁니까? 흐름이 어떻습니까?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머징 관련 펀드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머징 관련 펀드로 자금 유출입 한번 보시면 네. 최근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머징 관련 펀드로 한 25억 8천만 달러 순유입됐었고요.
직전 자금 유입 규모 14억 6천만 달러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중국 관련 펀드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글로벌 시장에 중국에 대한 배팅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 볼 수 있는 것들이 위험 자산으로 계속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안화 환율 좀 강세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강세 보이지만 네. 뭐 상품 시장에서 그림 한번 보시면 구리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거든요. 최근 구리 가격이 그래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오를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 자금 여건은 국내 주식시장에 조만간 뭐 좀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또 장을 누리고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워낙 강세 아니겠습니까? 환율 하락인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시간상 또 향후 전략 관심 업종까지 좀 묶어서 가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특징이 뭐냐면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도 네. 원화가 강세를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근 위안화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 3, 4분기 GDP 발표되고 중국 경제가 좀 반등한다. 이러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수급적 측면에서 계속 불황형 흑자,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니까 외환시장에서 내고 물량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지금 외환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계속 평가 절상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지금 현재 속도 이런 것들은 좀 완만해지거나 약간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생산 설비 뭐 현지화 많이 시켰고요. 예. 예전보다 환율에 노출된 부분이 예전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저희들이 좀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은 IT하고 자동차 쪽인데요. 연말 소비에 대한 글로벌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높다. 다른 업종보다 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글로벌 경기가 좀 반등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배당 관련주들도 약간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시점인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한 11월부터 계속 배당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 국채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의 매력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뭐 배당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이런 가능성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 뭐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주가 좀 시장을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관련주는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 이야기고요. IT 자동차 연말 겨냥해서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주 주목한다는 얘기는 좀 다른 시각이시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마주옥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